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는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크게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역사적 날인 만큼 정부 여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6.15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6.15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주의는 우리라는 당사자 해결 원칙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졌습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서 평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평화 경제의 주인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개성공단에 12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입주해서 평화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세계 최후의 투자처인 한반도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15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노력은 진보와 보수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해 둬야 기회가 왔을 때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임 정부의 평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평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끈기 있게 이어지고 지속돼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 평화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와 북미가 이미 합의했고 중국도 동의한 4자 평화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나가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